반갑습니다. 송주준입니다. 오늘 저는 채널A 전 기자와 유시민 전 이사장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것처럼 채널A 전 기자 이동재 전 기자는 현재 구속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유시민 전 이사장에 대해 가지고 비리를 캐내기 위해서 협박성 취재를 했다라고 하는 것이 이유였죠. 사실상 근데 지금까지 드러나 있는 과정들을 생각해 본다라고 한다면 이 검언유착도 거의 지금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명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채널A 전 기자에 대해서도 검찰이 과연 어떤 식으로 이거를 이끌어 나갈지 굉장히 좀 의문입니다. 자, 그럼 우리가 한번 근본적으로 질문을 해봐야 되는 것이 왜 도대체 채널A 전 기자는 유시민 전 이사장에게 접근하려고 했던 것일까요? 사건의 발단은 일단 기본적으로 유시민 전 이사장과 신라젠 그리고 이철희 대표로 있었던 VIK 요 세 가지 사이에 놓여 있거든요. 채널A 전 기자는 다음과 같이 생각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즉 유시민 전 이사장과 친분 관계가 있었던 이철희 대표가 자신의 회사인 VIK를 통해 가지고 신라젠의 주가를 높이고 그리고 그런 식으로 주가를 높여가지고 이익을 챙기고 난 뒤에 이 과정 속에서 유시민 전 이사장도 마찬가지로 이익을 챙긴 거 아닐까 이렇게 생각했을 가능성이 크죠.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이 사건을 그냥 단순하게 유시민과 신라젠 둘 사이의 관계로 생각하게 된다면 함정에 빠지기가 쉽습니다. 이번에 월간조선을 통해 가지고 이 VIK와 관련된 새로운 사실이 밝혀졌는데 어떤 내용인지 제가 좀 정리해드리고자 합니다. 같이 한번 좀 보시죠. 자, 이날 채널A 전 기자에 대한 첫 공판이 열렸습니다. 이동재 전 기자의 주장은 간단합니다. 공익 목적으로 취재를 한 것이지 유시민을 겨냥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한마디로 얘기해서 자신은 유시민의 강연과 관련해서 언론에 제기된 의혹을 따라가며 취재한 것에 불과하다라는 것입니다. 사실상 지금 저 사건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로 검언유착과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그런 사건인 것인데 이 검언유착의 실체가 지금 다 드러나다 보니까 검찰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초조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검찰이 많이 초조했는지 당시 첫 공판에는 정진웅 부장검사가 직접 참관했다라고 하는데요. 정진웅 부장검사가 바로 이분입니다. 바로 한동훈 검사장과 육탄전을 벌였던 장본인이죠. 자, 그런데 검언유착에 대해서도 그렇게 검찰이 신경을 썼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에 한동훈 검사장도 공모를 했다라고 하는 걸 적시를 못했던 거를 우리가 생각해 봤었을 때 바로 저 채널A 전 기자에 대해서도 글쎄요 어떻게 지금 검찰이 이거를 잘 이끌어 나갈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좀 많이 듭니다. 현재 지금 이동재 전 기자가 주장하는 것은 간단합니다. 자신은 그냥 유시민 전 이사장과 VIK의 언론에 공개가 됐던 그 내용을 따라가면서 취재한 것 뿐이다. 즉 유시민 전 이사장이 강연을 했던 거 그 내용의 실체가 무엇인가를 그냥 확인하고자 했던 것 뿐이다. 이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동재 전 기자가 취재를 하려고 했었던 유시민 전 이사장의 강연이 무엇인가 그거를 우리가 한번 좀 살펴봐야 되는데요. 이거와 관련해서 이번에 월간조선에서 새로운 좀 충격적인 사실을 보도했습니다. 자, 유시민 전 이사장의 강연이 일반 시민들을 상대로 했었던 것이 아니라 VIK 고객과 고객 자녀를 대상으로 강연을 했었다라는 것인데요. 기사의 내용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습니다. 제보자 X가 파놓은 검언유착이라고 하는 함정에 채널A 전 기자가 빠졌을 가능성이 크다라는 것이거든요. 이유가 무엇이냐? 일단 기본적으로 유시민과 신라젠 주가 조작 연루 이 두 가지가 사건의 본질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유시민과 VIK 사이의 관계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된다라는 것이죠. 근데 사실상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유시민 이사장이 그 VIK 회원들을 상대로 해가지고 강의를 했으니까 게임이 끝난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오는 거죠. 우리가 이제 따져봐야 되는 것은 유 이사장이 과연 이런 식의 VIK 행동에 대해서 인지를 하고 있었냐 이거죠. 지금 굉장히 복잡한 얘기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유시민 전 이사장과 신라젠, VIK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우리가 한번 하나하나씩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도대체 유시민 전 이사장과 신라젠 그리고 VIK 이 사이에는 무슨 관계가 있었던 것일까요? 자, 신라젠은 일단 제약회사였습니다. 한때 굉장히 잘 나갔던 제약회사이지만 지금 확인이 되는 것처럼 현재는 거래 정지가 되어 있습니다. 신라젠은 개발 중이었던 면역항암제 팩사백에 대한 기대감으로 주가가 고공행진을 했었음에도 불구하고 임상시험 마지막 단계 임상 3상이 중단이 되게 되면서 주가가 급락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그마치 14만 명이 넘는 피해가 발생을 했었죠. 자, 그런데 이 신라젠과 연결이 되어 있던 것이 무엇이냐? 이철 씨가 바로 대표로 있었던 VIK입니다. 이철이 대표로 있었던 VIK가 바로 신라젠의 대주주로 있었던 것이거든요. 자, 그런데 이 이철 씨가 어떤 사람이냐? 현재 검언유착이라고 하는 의혹을 최초로 폭로했던 제보자 X 그 사람이 있죠. 그 사람이 지금 대리인 역할을 하겠다라고 했던 사람이 바로 이철 씨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진행이 되고 있는 검언유착에 대해서도 이철 씨가 관여가 되어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철이 대표로 있었던 VIK가 신라젠의 팩사백 임상 3상 시험이 중단되리라는 것을 미리 파악하고 있었고 그런 식의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서 주식을 대량으로 팔아치워서 부당이득을 취했고 이 자금이 여권 유력 인사들에게 흘러들어갔다. 그
그런 의혹이 지금 있는 것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현재 지금 알려져 있는 이철 씨와 정계의 유력 인사들 사이의 관계만 우리가 생각을 해보더라도 분명히 저런 식으로 여권으로 흘러들어갔을 가능성이 크다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리고 또 뿐만 아니라 이철 씨가 유시민 전 이사장과도 친분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채널A 전 기자였던 이동재 기자는 야 이것 봐라, 이 지금 신라젠과 그리고 또 VIK 사이 이 관계에서 유시민 전 이사장도 끼어 있었던 거 아니냐, 그 점에 초점을 두고 수사를 했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바로 이러한 점에서 채널A 전 기자가 실수를 한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즉, 이 사건 자체를 그냥 단순하게 신라젠과 유시민 둘 사이의 관계로 볼 것이 아니라 VIK와 유시민 둘 사이 관계로 생각을 할 수가 있었어야 된다라는 것이거든요. 고도 그럴 것이 신라젠에 대해서는 이미 검찰 조사 결과가 나와 있는 상태 아닙니까? 이미 검찰에서는 10개월 동안 조사를 마치고 뭐라고 결론을 내렸습니까? 신라젠과 정관계 로비는 실체가 없다라고 결론을 내렸어요. 이미 저런 식으로 수사가 진행되고 있던 사건에 대해 가지고 접근을 하다 보니까 이거 너무 손쉽게 유시민 전 이사장이 펼쳐놨다 함정에 빠진 거 아니냐, 이런 식의 지금 지적이 일각에서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따져봐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 유시민 전 이사장과 VIK의 관계는 어떤 것이냐, 그거를 우리가 한번 따져봐야 되는 것이거든요. 자, 일단 지적이 나오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철 전 대표가 투자자들을 끌어모으기 위해 가지고 유 이사장을 이용한 것처럼 보이긴 한다라는 겁니다. 이철 전 대표는 일단 불법적인 행위 때문에 구속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정황으로 봤었을 때 이철 전 대표가 자신의 불법적인 행위를 하는 데 있어 가지고 유시민 전 이사장을 이용한 것처럼 보이는 정황들이 계속해서 지금 보입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중요해지는 포인트는 유시민 전 이사장이 이철 전 대표의 이런 식의 불법적인 행위를 인지하고 있었는가, 자신의 이름이 지금 이런 식으로 팔려가지고 투자자들이 거기에 속아가지고 이철 전 대표에게 투자를 한 거, 이 내용에 대해서 유시민 전 이사장이 얼마나 알고 있는가, 그거를 우리가 따져봐야 된다라는 것이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일단 기본적으로 유시민 전 이사장이 그걸 알고 있었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검찰도 거기에 초점을 맞췄었죠. 그 이유가 바로 무엇이었습니까? 유시민 전 이사장이 VIK에 가가지고 강연까지 해줬다, 그런 게 이제 막 드러나면서 난리가 났던 거 아니에요? 어떤 분들은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야, 그게 뭐가 문제냐, 그냥 VIK라는 회사가 그냥 초청을 해가지고 거기 가가지고 강연을 한 거, 그게 다인 것인데 이게 뭐가 문제가 되냐, 이렇게 반문하실 수도 있어요. 자, 그런데 이번에 월간조선을 통해 가지고 새롭게 밝혀진 사실이 무엇이냐, 자, 한번 보십시오. 이게 이제 당시 강연을 홍보했던 그 홍보물인데 대상이 지금 누구라고 되어 있습니까? 고객의 자녀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그간에는 어떻게 알려져 있었냐, 유 이사장이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공개 강연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있었던 거거든요. 근데 알고 봤더니만 일반 지금 시민들을 대상으로 강연했던 것이 아니라 VIK 그 고객과 고객 자녀들을 위해서 강연을 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그 사람들을 지금 대상으로 한 강연에서 유시민이라는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강연하겠다, 그러면 강연을 듣는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하겠습니까? 야, 이 회사 봐봐라, 정말로 믿을만한 회사구나, 우리가 좀 투자를 해도 되는 회사겠구나,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어떤 분들이 이렇게 반문하실 수도 있어요. 무슨 소리 하는 거냐, 그 지금 회원들 가운데서는 정치적인 색깔이 없는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고 회원들 가운데서 유시민 이사장을 싫어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가 있는데 그게 뭐가 문제냐 라고 반문하실 수도 있는데, 이 VIK라는 회사 자체가 그냥 단순한 회사가 아닙니다. 월간조선의 취재를 종합하게 되면은 이철 전 대표는 모집책에 과거 함께 노무현 정신 계승이 목적이었던 국창당에서 활동한 사람들을 다수 기용을 했고요. 실제로 친노 성향의 사람들이 상당수 투자를 한 것으로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 저런 회사에서 다른 사람도 아니라 유시민이라는 사람이 와서 강연을 한다, 그 강연을 듣는 사람이 어떤 생각을 하겠습니까? 야, 이거 정말로 제대로 된 회사구나, 정말로 친노 정신이 제대로 돼 있는 회사구나 라고 생각하고 투자를 하지 않겠습니까? 유시민 전 이사장과 그리고 또 VIK 회사 사이의 관계는 이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VIK가 운영했다라고 추정되는 지금 유튜브 사이트를 지금 들어가 보니까요, 현재는 지금 동영상이 다 지워져 있지만 기존에 5개의 동영상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유 이사장이 인터뷰로 출연하기까지도 한다라는 것이죠. 이상의 내용들을 우리가 종합해봤을 때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철 전 VIK 대표는 분명히 유시민 전 이사장을 자신의 투자자들을 모으는데 쓴 것 같다라고 우리가 정리해볼 수 있겠죠. 물론 유시민 전 이사장은 계속해가지고 해당 내용에 대해서 부정하고 있습니다만 요즘 들어가지고 유시민 전 이사장이 보여주고 있는 모습을 생각해본다면 의심을 지우기가 좀 어려운 것도 사실입니다. 계속해가지고 무슨 자기 계좌를 지금 열어봤다, 노무현 단체에 무슨 계좌를 열어봤다,
계속해가지고 그런 지금 음모론을 펼치고 있지 않습니까? 질문이 생기는 거 이거 아니겠습니까? 왜 하필이면 지금 시점에서 계속해가지고 저런 식의 계좌와 관련된 얘기를 꺼내고 있는 것일까? 유시민 전 이사장에 대해서 저는 이런 식의 말씀을 계속해서 드렸습니다. 이 사람이 뭔가 불안해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계속해가지고 계좌 얘기를 꺼내는 것일 거다. 자신이 실질적으로 세웠다라고 할 수 있는 검언유착이라고 하는 그 프레임이 무너져 내리고 있는 것에 대해서 불안감을 느끼는 것일까요? 아니면 자신과 이철 전 대표 사이의 관계가 탄로가 날까봐 계좌 추적을 통해서 그것이 또 탄로가 날까봐 미리 판을 깔고 있는 것일까요? 저 개인적으로 생각해 봤을 땐 검언유착이 만들어지는 데 있어서 이철 대표도 분명히 관여를 했다라고 하는 점을 생각해 본다면 분명히 유시민 전 이사장과 이철 대표 사이의 관계를 우리가 가볍게 생각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검언유착의 진실이 밝혀진 것처럼 이 사건에 대한 진실도 머지않아 밝혀질 것 같습니다. 오늘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